안녕하세요. 석희입니다. 오늘부터 포토샵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현재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CS2라는 포토샵 9 버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이 약간 무겁고 사진 편집 이외에 특별하게 보강된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포토샵 7.0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포토샵 실행 화면인데요. 화면 구성을 보자면 좌측은 툴바입니다. 기본적인 편집 툴이라든지 그 자르기 툴, 선택 툴에 대한 이런 툴들이 존재하는 곳이고요. 우측은 패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떤 정보를 표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언더 위치를 표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이어를 표시를 한다거나 이런 패널들을 표시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위쪽에 보이시는 이제 메뉴 파일 여러 가지 메뉴가 있고 그 하단에 보시면 그 또 하나의 툴바가 존재하는데 이 툴바는 좌측 메뉴가 어떻게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부 옵션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네. 포토샵 7.0부터 이렇게 상당히 이 기능이 많이 보강돼서 그 다른 곳에 복잡하게 어떤 메뉴를 서브 메뉴를 찾으실 필요 없이 상단에서 찾으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포토샵은 말 그대로 포토샵입니다. 즉 사진을 편집했던 예전에 기계 이름 편집할 수 있었던 그 장치를 설명을 이제 포토샵이라고 했었는데 그걸 디지털화해서 컴퓨터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포토샵이고요. 포토샵은 어도비라는 회사에서 개발이 된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진을 편집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그 툴하고는 약간 다르게 새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기능은 굉장히 좀 다른 프로그램 전문적인 페인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비해서 약간 떨어진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진 편집 프로그램 기능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프로그램보다 그 탁월한 성능을 발휘를 해줍니다. 하나의 사진을 불러와서 오늘은 기본적인 화면 구성과 좌측 메뉴라든지 이런 우측 그 패널 몇 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오픈을 선택하겠습니다. 내 문서 안쪽에 그림이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렇게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미리 보기가 나왔죠. 이 중에서 제가 수련.jpg라는 파일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의 그림 크기, 이거는 실제 크기에서 50% 축소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수련.jpg라는 파일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RGB라고 표시된 부분은 현재 그 보고 계시는 이미지의 어떤 채널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중간 정도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좌측 메뉴에 보시면 셀렉션 툴바가 기본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건 사각형 셀렉션으로 어떤 영역을 선택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지워버리고 싶다. 그럼 키보드상의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손쉽게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복구하고 싶다. 그럼 히스토리 부분에서 방금 지웠던 클리어 부분 바로 위쪽에 있는 부분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방금 하셨던 작업이 취소가 됩니다. 물론 딜리트로 지웠을 경우에 에디트 메뉴에서 그 언더 클리어라는 컨트롤 Z 눌러가지고 하시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게 사각형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위쪽에서 이 역삼각형 버튼 보이시죠? 요거 클릭을 죄송합니다. 이 사각형을 좌측 툴바에서 누르고 계시면요. 우측에 사각형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한 줄을 선택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 한 칸을 선택해 주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 형태로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기존의 거에 더 추가로 선택하고 싶다. 즉 새로운 것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선택했던 것은 이제 취소가 되거든요. 그럼 위쪽에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이 아이콘 Add to Selection이라는 건데 클릭을 하셔가지고 마우스로 이렇게 보면 기존에 추가를 했던 것에 계속 선택 영역이 추가가 되어집니다. 이건 뭐 하는 것인지 아시겠죠? Subtract from selection이라 그래서 기존에 선택했던 부분에서 선택을 빼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교차 부분이죠. 우리 수학에서 많이 배웠던 교집합. 마우스를 이렇게 블럭 설정하시면 기존에 선택된 것과 다시 새로이 선택되는 영역에 교차가 되는 그 영역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다 선택을 해제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도구 부분에서 알아보셨던 부분은 이 셀렉션이고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동할 때 쓰는 무브 툴이고요. 말 그대로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무브 툴을 클릭해서 마우스를 이렇게 누르고 계시면 다른 곳으로 옮겨 두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건 프리셀렉션 툴, 라서 툴이라고 하는데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어떤 영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꽃 하나만 선택한다. 그럼 이건 사각형이나 삼각형으로만 구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로 직접 마우스를 이용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한 선택이 힘들죠. 이럴 때는 확대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이 줌으로 마우스로 선택할 부분을 줌인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라소 툴을 이용해서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마우스가 굉장히 좋다거나 혹은 손의 감각이 굉장히 좋지 않으신 분들은, 좋은 분들을 제외한다면 이렇게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폴리곤 라소 툴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첫 번째 포인트에서 클릭하시고 두 번째 포인트 클릭, 즉 중간에서 손이 떨려도 뭐 어차피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직선을 그리듯한 형태로 그 이미지를 선택을 해 가실 수 있는 게 바로 폴리곤al 라소 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제자리로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되게 되겠죠. 예. 그럼 기존의 걸 선택했는데 만약에 지우고 싶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만약에 잘못 선택돼서 빼고 싶다. 그러면 subtract from selection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제외하고자 하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해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이 선택해서 제외되고요. 다시 추가하고 싶다면 이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추가로 선택을 해주시면 기존의 선택 영역에 더 추가가 된답니다. 네. 그 다음에 마그네틱 라소 툴이라 그래서 비슷한 영역을 제가 첫 번째 포인트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마우스로 지나가기만 하면 알아서 비슷한 색상의 위치를 이렇게 골라줘요. 근데 아주 정확하다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이게 색의 대비가 극명한 곳에서만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면 기존의 것에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의 선택 툴이 존재하고요. 네, 이 부분에 보시는 거 이제 매직 원더 툴이라 그래서 동일한 색상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같은 색깔만 골라져요. 근데 보시면은 완전히 동일한 색이 아니라 좀 다른 것도 선택이 되거든요. 이 값을 조정하는 게 위쪽에서 보시면 이 토렌스라는 값입니다. 이 값을 제가 1이라고 설정을 해보면 정말 같은 색만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한 50이라고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대강 그까이 거 비슷비슷한 거 선택이 됩니다. 기본값은 32 정도가 가장 쓰기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줌을 취소를 하시고자 한다면 이 줌 툴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클릭하시면 계속 확대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키보드에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키로 바뀌면서 축소가 됩니다. 확대를 하고 싶을 땐 이렇게 그냥 클릭을 하시고, 이 축소를 하고 싶을 땐 Alt 키를 누르고 계시면서 클릭을 하시면 축소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방법을 쓰셔도 되고, 우측에 보시면 이 내비게이터 이 패널 부분에서 이 부분을 직접 확대, 축소 혹은 이동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크롭 툴이라 그래서 제가 축소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롭 툴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는 영역을 다 이제 지워버리고 어떤 원하는 부분만 남기고자 할 때 쓰는 건데요. 크롭 툴을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엔터를 쳐보게 되면 그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화면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셀렉션 툴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엔 이제 두 번째 툴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